파리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았지만 단 3일 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경호원 출신, 현재는 VIP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하는 마리옹의 고백입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타인의 안전만 책임지던 그녀가 태풍 때문에 우연히 발이 묶인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처음에는 그저 낯선 동양 국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체를 숨긴 채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 남자, 알고 보니 충격적인 비밀이. 마리옹이 공항에서 받은 프랑스 왕실 문양의 반지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마리옹은 창문 너머로 드러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륙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풍이라니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결국 한국에 발이 묶이게 되었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비상계획을 세워두는 건데. 마리옹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게 예정에 없던 일은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그녀의 직업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프랑스 국내선 VIP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는 다 비슷하겠지. 중국도 일본도 가봤으니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테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리옹은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긴 하지만 그저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그녀의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줬습니다. 순간 마리옹은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리옹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거워 보여서요. 도와드릴게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마리옹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성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마리옹은 그가 사라지자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낯선 이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그냥 가버렸죠. 왜 아무 데가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옹은 의아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마리옹은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설렜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금세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감상이 아니라 계획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리옹은 서울 구경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늘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였지만 이곳에서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낯선 지하철역에서 마리옹은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글자가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 노선은 처음 봤네. 마리옹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작업복 차림의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마리옹은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남자, 그것도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렸군요. 남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마리옹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어라니. 그녀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프랑스어를 하시네요. 마리옹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파리에서 5년간 유학했거든요.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리옹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리옹이에요.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경복궁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자원봉사하는 날이라 시간이 있거든요. 마리옹은 의아했습니다. 자원봉사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평일에는 방산업체 기술연구원으로 일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외국인 관광객 안내 봉사를 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운이 좋으셨네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리옹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의 안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마리옹은 기대와 달리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르사유 궁전과 비교하며 작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 오만한 생각이 부끄러워질 만큼 경복궁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깎아 맞추는 방식이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기술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마리옹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리옹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 의상을 평소에 거의 입지 않아요.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만 입죠. 여기는 달라 보이네요.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복 체험이 인기가 많아요. 전통을 즐기면서도 새롭게 해석하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마리옹은 핸드폰을 꺼내 한복 입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젊은 커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들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마리옹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그 커플은 마리옹에게 포즈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쁘게 나와요. 배경도 잘 담기고요. 이런 친절은 마리옹에게 낯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관광객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옹은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옹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마리옹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좀 바뀌셨나 봐요? 마리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흥미롭네요. 저녁이 되자 마리옹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민주는 근처 삼겹살집을 추천했고 마리옹은 혼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직업 특성상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기에 홀로 있는 시간은 귀중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마리옹은 메뉴를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문했지만 음식이 나오자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함께 넣어 싸먹는 거예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마리옹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진짜 한국 맛을 알려드릴게요. 마리옹은 난처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운이 좋네요. 정말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주는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여러 반찬을 함께 넣어 쌈을 싸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옹은 그의 시범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묘미는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예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이요? 마리옹은 생소한 단어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정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프랑스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가는 동안 마리옹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긴장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특별하네요. 그리고 마리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도요. 민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다음 날 마리옹은 민준의 제안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분위기는 마리옹에게 새로웠습니다. 프랑스의 시장도 활기차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여기 과일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마리옹은 귤이 가득한 진열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귤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귤류죠. 마리옹은 귤 몇 개를 골랐습니다. 가격을 물으려는데 시장 상인인 할머니가 웃으며 한 개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건 뭐죠? 마리옹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 같아서 하고 추가로 주신 거예요. 마리옹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도 프랑스어도 모르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옹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에게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옹은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시도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마리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옹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마리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경험이 낯설어서요. 시장을 더 둘러보는 동안 마리옹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늘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한가요? 마리옹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정이 많으세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마리옹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에서 배웠던 삶의 방식은 항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거리감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마리옹은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기계는 많았지만 이 카페의 키오스크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 메뉴와 옵션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마리옹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리옹은 놀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아, 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학생은 웃으며 키오스크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시고 따뜻한 걸 원하시면 이 버튼, 차가운 걸 원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마리옹은 여학생의 도움을 받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여학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쓰는 나라죠. 그 말이 마리옹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어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받아 창가에 앉은 마리옹은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이곳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할까요? 서울의 밤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리옹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평소라면 낯선 사람과의 약속에 경계심을 가졌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그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마리옹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해준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옹은 이 변화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마리옹과 민주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가족들은 주말에 많이 찾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마리옹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연세 지긋한 노인이 걷다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노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두 청년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무 말 없이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괜찮으신지 물으며 안전하게 벤치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마리옹은 그 장면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자신들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장면이 한국에서는 일상인가요? 마리옹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죠. 마리옹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프랑스 대통령 경호원으로 일하며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업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정작 일상에서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은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했지만 정작 사람을 위한 일은 해본 적이 없었네요. 민주는 마리옹의 말에 공감하듯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직업과 인간적인 배려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마리옹 씨는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강변의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리옹 씨.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마리옹은 놀라면서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출국일이 되었습니다. 마리옹은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민준과 함께한 시간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리옹은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공항에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마리옹이 돌아서는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옹. 돌아보니 민준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마리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 왔네요. 민준은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본래 제 직장 복장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마리옹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자 안에는 프랑스 왕실 문양이 새겨진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프랑스 왕실 후손 중 한 명이고 한국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마리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민준이 보여준 소탈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원봉사자로서 만났잖아요. 만약 제 신분을 밝혔다면 마리옹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마리옹 씨가 진짜 저를,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느끼길 원했어요. 마리옹은 민준의 손에 들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민준에게 마음이 끌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한국에서 마리옹이 경험한 모든 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따뜻함, 그 일부가 되어주세요. 민준의 말에 마리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정성어린 서비스, 낯선 이들의 자연스러운 도움, 그리고 민준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마리옹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마리옹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프로포즈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당신이 프랑스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혹시 마음이 같다면 제가 파리로 갈게요. 그리고 그때 정식으로 청혼할게요. 마리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알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인간미는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마리옹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 약속을 받아들일게요.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마리옹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약속이자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마리옹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지야.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함이 있는 곳.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리옹은 프랑스로 돌아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그리고 민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한국의 배려와 정은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였고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프랑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냉철한 경호원이 아니라 따뜻함의 가치를 알게 된 한 여성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20년 전 한국을 떠났던 한미국 부부가 있었는데 당시 이들에게 한국은 불편하고 떠나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들의 두 딸이 다시 한국의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었고 놀랍게도 딸들이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선언했죠. 부모는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크 피터슨과 엘리자베스 피터슨 부부는 20년 전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크는 당시 오산 공군기지에서 상사로 복무했고 엘리자베스는 대구 미군기지에서 간호장교로 일했었죠. 그때 한국은 이들에게 참으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기반시설은 낙후되어 있었고 언어 소통도 어려웠으며 생활 환경 역시 불편함투성이었거든요. 특히 겨울철 난방시설의 부족과 여름철 습한 날씨는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마크는 매일 아내에게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의료시설도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했었죠. 퇴역 후 이들은 뉴멕시코에 정착했습니다. 넓은 대지와 깨끗한 공기, 그리고 편리한 생활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두 딸인 사브리나와 알렉스도 어릴 적 한국에서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브리나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었고 알렉스는 더 어려서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부모의 스트레스를 느꼈었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두 딸 모두 군에 입대했고 운명처럼 다시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공군 정비사로, 알렉스는 육군 공병대 중위로 말이죠. 부모는 딸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애들도 우리처럼 한국이 불편할 테니까 금방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딸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마크와 엘리자베스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딸들이 군 복무에 적응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딸들은 한국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부모는 그래도 우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사브리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마크와 엘리자베스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사브리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와 알렉스 저녁 후에 한국에 정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귀화 절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크와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에 정착한다고? 엘리자베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알렉스가 화면에 나타나 맞아요.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떠났는데 너희는 왜 거기 남으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한국에서 살았는지 모르는구나. 불편하고 답답한 곳인데 왜 거기서 살려고 하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딸들은 부모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정말 많이 달라요 라고 말했지만 마크는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냈습니다. 알렉스도 저희가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아요 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크는 기회가 많다고? 미국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 리 없어. 너희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야 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딸들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 조국이 최고야 라고 말했죠. 화상통화는 결국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마크와 엘리자베스는 딸들이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야. 한국 생활의 현실을 알게 되면 저절로 돌아오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딸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알렉스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결혼해요. 상대는 한국 남자인데 이름은 박도윤이에요. 이번에는 엘리자베스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소통하니?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거야?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웃으며 도윤은 영어도 잘하고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혼례식에 부모님을 꼭 초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런 결혼 인정할 수 없어. 미국 남자들 중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니? 그의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안 간다면 나라도 가야지. 딸의 결혼식을 빠질 수는 없어라며 마크를 설득했지만 마크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부 사이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마크는 그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딸을 맡길 수 있어? 라며 계속 반대했고 엘리자베스는 적어도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한 번은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맞섰습니다. 알렉스는 매일 전화해서 부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군 예비역 장교였고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라고 설명했지만 마크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혼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게 될 한국 땅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그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간호장교였을 때보다 나아졌을까? 아직도 불편하고 답답한 곳일 텐데.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였습니다. 마크는 공항까지 배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스마트한 입국 시스템,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다국어 서비스를 보며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와 잘 조성된 공원들을 보며 감탄했죠. 이런 게 20년 전에는 없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변했네. 알렉스가 마중 나와 엄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딸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엄마, 정말 오셔서 감사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여드릴게요 라며 알렉스는 기뻐했습니다. 알렉스는 엄마에게 서울의 일상을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의 놀라운 편리함,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했죠. 엄마, 이 지하철은 전 구간이 연결되어 있고 환승도 정말 편해요. 그리고 요금도 저렴하고요. 엘리자베스는 매 순간 놀라웠습니다. 배달 음식의 신속함도 경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30분 안에 뜨거운 음식이 배달되는 시스템에 이런 게 가능해? 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병원 시스템을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간호장교였던 그녀가 기억하는 의료 환경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예약 시스템, 전자차트, 첨단 의료 장비들을 보며 미국 병원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훌륭해요. 건강보험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실력이 뛰어나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제가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말이에요. 알렉스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친절함, 질서의식, 그리고 깔끔한 도시 환경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알렉스는 엄마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엘리자베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떠나고 싶어 했던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강에서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운동하는 시민들을 보며 딸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었구나라고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도윤의 가족과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알렉스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라며 위로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한정식 식당에 도착했을 때 도윤과 그의 부모님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죠. 도윤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통 한정식 자리에서 도윤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군인으로 키우신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 아들도 군에서 근무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거든요. 특히 여성이 군에서 성공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이해와 공감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역시 엘리자베스의 간호장교 경험을 깊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의료진으로 우리나라에서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딸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것은 부모님의 교육 덕분이겠죠. 저희도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이런 따뜻한 말들에 엘리자베스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한국 부모들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해심이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 중간에 도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를 영어로 읽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당신의 소중한 딸이 저희 가족이 되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알렉스는 제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툰 영어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에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 씀씀이에 깊이 감동받았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며 엘리자베스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도윤의 가족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심,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외국인을 진심으로 포용하는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마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도 여기 와봐야 해. 정말 달라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사브리나가 근무하는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20년 전 남편 마크가 근무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기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설은 훨씬 더 현대화되었고 한미 양국 군인들의 협업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시설들과 첨단 장비들을 보며 이게 정말 20년 전 그 기지가 맞나?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기지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스템들과 친환경 에너지 시설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엄마에게 자신의 업무를 무척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항공기 정비실에서 한국 공군 정비팀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엄마, 여기서는 정비사가 단순히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적 정비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전문가 역할을 해요. 사브리나의 자세한 설명에 엘리자베스는 놀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대견했고 한국의 기술 수준에도 감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항공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앞선 기술들이 많았고 특히 정비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동료들은 사브리나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사브리나 역시 그들과 완벽하게 어울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여기서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그리고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동료들이 사브리나에게 보내는 존경과 신뢰의 눈빛을 보며 엄마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브리나가 한국어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엘리자베스는 놀라움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딸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 동료들과의 화합,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분명히 자랑스러워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지를 떠나며 엘리자베스는 딸들의 선택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딸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죠.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며 반성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진행되는 혼례식과 서양식 예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알렉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도윤 역시 전통 한복 차림으로 의젓하고 멋있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라며 감탄했죠. 한복의 우아함과 딸의 미소가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결혼식에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알렉스의 부대 동료들, 도윤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양가의 친척들이 함께 이 뜻깊은 순간을 축하해 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하객들이 영어로 정성스럽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진심으로 화합하는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 혼례 의식 중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큰절을 올리는 모습, 패백 드리는 장면들을 보며 엘리자베스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삼 느꼈습니다. 도윤의 가족들이 알렉스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알렉스도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며 예를 갖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축사를 부탁받은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딸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아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도윤 씨, 제 딸을 부탁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진심 어린 축사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도윤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엘리자베스는 급히 마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도 정말 여기 왔어야 했어.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봐야 했어.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마크는 화면 너머로 아내의 눈물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복잡하고도 벅찬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고 딸들의 선택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딸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떠나기 아쉬운 마음까지 들었죠. 뉴멕시코 집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마크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던 마크도 아내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우리가 살던 그 한국이 맞아? 마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딸들의 밝고 행복한 표정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영상을 보며 놀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일 밤 마크에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발달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준 한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당신도 가봤으면 정말 놀랐을 거야. 내가 20년 전에 알던 한국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 마크는 점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크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뉴멕시코 집 정리하자.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라고 물었습니다. 마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딸들이 행복한 곳이 진짜 집이라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상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엘리자베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한국을 거부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마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한국에 다녀온 후로 계속 생각해봤어. 우리가 20년 전에 가졌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딸들이 그렇게 행복해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 엘리자베스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정말이야? 진심으로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부터 마크와 엘리자베스는 한국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봤죠. 특히 그들의 군 경험과 의료 경험이 한국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상담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았습니다. 몇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마크와 엘리자베스도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마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이게 정말 20년 전 내가 떠났던 그 한국이야? 라며 연신 감탄했죠.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네 가족은 서울 한강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함께 걸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크는 20년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딸들이 옳았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라며 맞장구 쳤죠. 사브리나와 알렉스는 부모가 한국에 정착한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라며 행복해했죠. 도윤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마크와 골프를 치며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고 이들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